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 소개를 좀 드리면 교육에 대해서 또 어떤 철학과 또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자녀 둘을 키우신 할머니가 생각하는 좋았던 교육들, 그리고 이런 건 좀 아쉬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려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손자 둘을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죠. 오늘 딸하고 사위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자들도 보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손자들이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를 되돌아보면 그때 참 도움이 되었던 교육들, 뭐 구체적으로 뭐 사교육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인성 교육이라던가 어머니가 하셨던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꼽아주세요. 잘했던 것보다는 못했던 거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줬어. 항상 아쉽고 정서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좀 정서적으로 재밌게 애들 보냈고 사교육은 거의 그때 안 시켰고 무슨 학습지 뭐 이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학원들은 어렸을 때 피아노나 이런 것들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였죠. 그 합창단 플룻 연주도 하고 합창단 노래도 부르고 아들은 그때 첼로를 좀 시켰고. 그때 맞아요. 저희가 없는 살림인데 지금도 없지만 근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거를 참 교육적인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지는 자신감을 그런 데서 아마 얻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플루트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이 남아있거든요. 음악적인 감수성이라던가 삶에 대한 어떤 긍정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영화 비디오, 그때는 이제 비디오 이런 게 잘 요즘처럼 인터넷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비디오를 사가지고 그 비디오 그 녹음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털고 그 테이프가 찍찍거리고 막 그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 교육을 정말 학원에도 크게 안 보내고 애들이 지금의 영어 교사 또 그 공기업의 영어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학원은 그 고등학교 때 조금 문법을 위해서 조금 갖고. 어머니가 잠수네 이런 책도 읽으셨던 기억이 나고, 이런 정보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얻으셨어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찾고 찾은 결과 이제 잠수네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고 이 정도면 엄마로서 충분히 할 수 있겠나.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잠수네가 사이트가 유료거든요. 지금은 유료고 정보가 너무 많기도 한데 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영어로 나오는데 한글 자막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밌게 보게 하는 거, 거기에 아마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 자막을 가리는 용도의 그 종이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TV에 붙여놨던 그런 기억이 있고, 왜냐면 그땐 진짜 아날로그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아이들 교육하는 게 되게 쉬워졌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세월이 더 좋아지고 편해졌는데 너무 어렵고, 저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혹시 그 추진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때 엄마만의 어떤 추진력, 원동력,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길러지느냐, 뭐 한 번, 두 번 해서 절대 길러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과정에 내 습관이 길러지니까 나중에 습관이 딱 되면 그걸 안 하면 이상하다 할 정도까지의 어떤 그 꾸준함. 하여튼 듣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책을 보면서 이제 따라 읽기를,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 읽기를 시키고
뭐 회화책 이런 것도 저희가 문장을 다 외워가지고 집에서 테이프 들으면서 따라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고 어쨌든 자녀 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영어 교육에 엄청난 정성을 쏟으셨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죠. 자식에 대한 책임감.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발판.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 우리 애들 책 읽는 거, 독서 교육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뭐가 가장 힘드냐면은 애들이 집에 오면은 뭐 유치원에 갔다 와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 해보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뭐 내재적으로 동기를 좀 자극해줘야 되는데 잠잘 때 책 한두 권 읽는 정도고 욕심이 나는 거죠. 좀 더 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이 나이 때 그러면 조금 더 두뇌가 빨리 개발되고 호기심도 막 증폭되고 이렇게 할 텐데 해야 할 거 너무 많고 막 유치원도 갔다 오고 씻고 또 놀기도 놀아야 되고 유치원 갔다 오면 놀이터도 가야 되고 하는데 숙제처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독서를.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환경이 집 가까운데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고, 놀이 삼아 가가지고 많은 책을 이제 접할 수 있었고, 저도 도서관을 참 자주 애들 키울 때 자주 다녀서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독서라는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루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독서를 나중에 한다는 거는 절대로 그게 독서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도 독서 그 환경이 주어져야만 그러니까 뭐 애들이 꼭 뭐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그때 독서를 책을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독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앉아 있다가도 책을 집어 들고 있다가도 그냥 스르르 잠이 들 정도의 어떤 습관이 그러니까 안 씻어도 되고 어릴 때는 그렇게 뭐 청결 뭐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살았고 뭐 엄마가 부모가 신경도 안 써주고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뭐 너무 애들이 뭐 규칙적인 생활 이거에 다 그거 하다 보면 독서라는 시간을 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독서가 하나의 어떤 일과 중에 하나라는 거를 딱 집어준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뒹굴면서도 독서 안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도 독서.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팁을 좀 주세요, 어머님.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했던 뭐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리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게 어릴 때는 제일 좋고 좋은 책을 읽고 그 꿈나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것 같고 엄마가 보는 거예요. 다른 책을 보고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뭐 지금 중요한 게 밥이고 또 어디 뭐 일이고 막 이리 생각하는데 그냥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이때 우리 아이하고 좀 책을 읽는 게 중요하겠다. 센서적으로 좀 그러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의 책을 읽고 애들도 애들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엄마도 같이 보면서 한두 권은 읽어주면서 이런 어이가 있었네.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었네. 그러면서 이건 뭐 어떤 데서 먹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전 생각해보면 주말에 도서관을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엄마의 어떤 의도된 계획이었나요? 지금도 생각나는 건 항상 그 도서관에서 점심을 사 먹고 막 식당 밥 먹고 했던 게 기억이 너무 많이 남고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들어서 저 혼자 도서관도 가고 책도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뭐 제가 도서관에 막 가야지 자발적으로 가진 않으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집에서 이제 책을 다 사줄 수는 없고 하니까 뭐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스럽게 거기 가는 거죠. 그냥 밥을 싸들고 간다든지. 뭐 교육적인 면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되기 전에도 좀 갔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갔었고, 가장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교 때부터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교 때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특히 말 조심해서 좋은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큰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말도 시키고, 말도 해주고 이런다는데, 자녀의 관심은 태교 때부터 시작된다. 동생은 제 기억으로 이제 기숙사 학교를 갔잖아요. 기숙사 학교 보내는 것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집에서 애들은 그래도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엘리트 교육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엘리트 교육도 시켜보시고 뭐 좋은 학교도 보내보고 근데 뭐 필요가 있더라, 그 시기에는 좀 투자해야겠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시기에 중학교에서 뭐 상위 몇 등 안에 드는 아이들을 고등학교에서 뽑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좋았던 점은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친구들 간에 오해가 너무 깊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상위 클래스에 못 들어가지고 힘들었던 점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간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뒀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보니까 역시 그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마구잡이식의 어떤 애정이 아니고 참 예, 절제된 어떤 애한테 주는 사랑이라든지 규칙, 규범 이런 거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갖춘 그런 부모들이었다는 걸 그때 모임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게 이제 애들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선을 그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자. 나의 부모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됐다. 부모한테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소리는 안 듣고 싶어가지고, 뭐 어떤 부모들은 그냥 뭐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게 뭐 바르다고 생각하고 뭐 부모 마음하고 완전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부모들은 많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럼 어떤 길을 가르쳐 준데 선택은 네가 해라. 방치? 자유로운 거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면 좀 이런 길이 있다. 어떤 길로 가면 저런 길이 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렇죠. 사랑의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애들은 조금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저도. 근데 간혹 저에게 이제 너무 손자들 엄하게 키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마 자신감을 잃지 않겠나.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꼭 물질이 아닌.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또 유튜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고자, 컴퓨터가 좀 미숙하셔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다음에 또 출연 한번 해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한번 보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